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광택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광택기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해했던 제품이기도 하면서 뭐라고 할까? 좀 같은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색다른 느낌의 그런 광택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많이 검색해봤는데 해외에는 리뷰가 꽤 있는 편인데 국내에서는 리뷰를 거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리뷰가 없었던 것 같고, 뭐 블로그에 뭐 한 편 정도밖에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좀 리뷰를 찾기 어려운 광택기예요. 일단 이 광택기 힌트를 드리면은 소형 광택기입니다. 그리고 무선 광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픽시와 많이 겹칩니다. 하지만 또 픽시와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이 급의 폴리셔 리뷰를 해본 걸 생각을 해보면은 SPTA 콜드레스 LP104 모델과 바토카 X4 그리고 플래스 픽시 이렇게 3개를 리뷰를 했었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다음은 ESQ의 타이니 폴리셔가 아니냐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 틀을 깬 다른 광택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광택기는 샤인메이트 광택기 EB210입니다. 일단 이 샤인메이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샤인메이트는 일단 상당히 역사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실제로 제대로 된 듀얼 광택기를 처음 도입한 거는 루페스가 아니에요. 바로 샤인메이트입니다. 옛날에 루페스, 지금으로 말씀드린 마크 1 모델이 아직 직구로만 구입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정식 수입이 되지도 않는 그런 시절에 제대로 된 듀얼 광택기가 없던 시절이죠. 근데 그때 샤인메이트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나타났어요. 이 RO-600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일명 사람들 사이에서 에로600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 당시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 분들은 루페스를 직구를 해서 도란스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RO600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가격이 그 당시에도 10만원대였는데 지금도 10만원대예요. 그래서 매우 저렴한 가성비의 광택기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편심이 9mm인 아주 특이한 광택기였습니다. 그런 샤인메이트가 어떻게 보면 국내 듀얼 폴리싱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인메이트는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국 브랜드와는 다르게 85개국의 글로벌로 운영되고 있는 전동 공구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도장 연마에 관련된 부분들의 장비가 많은데 대부분 광택기 아니면 샌더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브랜드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샵에서도 많이 쓰이고 가성비 넘게 쓰시는 분들이 많고 성능평도 상당히 준수하다는 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 광택기 말고도 무선 광택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EB210 이 무선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픽시와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단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사인 다이나코리아에서 풀세트를 샀는데 이 박스를 열면은 전용 박스가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고 이건 참 마음에 들어요. 딱 이런 타입의 광택기들을 딱 넣고 다니기에 딱 적합한 사이즈의 툴백인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다양한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EB210 본체 머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비트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오비트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싱글용 2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듀얼용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싱글용이 좀 구조가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그냥 이 나사선에 끼우는 그런 구조이면은 얘는 이상한 장치가 달려있어요.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듀얼용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듀얼 편심 장치가 있습니다. 편심 12mm입니다. 그리고 짧은 샤프트와 긴 샤프트가 이렇게 있어서 싱글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백업 패드들이 있습니다. 백업 패드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1.25인치와 2인치, 2.5인치 각각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게 퀵차지용 백업 패드고 그게 일반 나사선으로 쓰는 백업 패드입니다. 그리고 백업 패드를 결합하고 분리해서는 스페어가 2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패드 구성이 마이크로파이버 패드, 그리고 울 패드, 그리고 주황, 노랑, 검정 이렇게 총 5개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콘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패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왕 콘 패드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루페스도 한국어로 안 해주는데 이건 다이나코리아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참 이건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광택기 설명인데 광택기 설명서도 한글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설명서도 한글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 버전 설명서도 따로 있네요. 아마 번역본만 추가로 넣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샤인메이트 카탈로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샤인메이트 EB210 말고도 샤인메이트의 전 제품이 다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퀵차지를 변경할 수 있는 이 커플러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풀세트 구성인데 실제로 이 풀세트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갖고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이나코리아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 편심 3mm짜리 5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샌딩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거는 5mm 5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샌딩용으로 쓸 수 있고 뭐 듀얼용으로 쓰려면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광택기들은 대부분 3인치 베이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백업 패드 설명할 때 제일 큰 게 2.5인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인치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따로 팔아요. 3인치로 된 4분의 1 나사의 이 백킹 플레이트를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제품의 스펙을 일단 설명드리면은, 모델명은 샤인메이트 EB210입니다. 싱글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3mm, 5mm, 10mm 버전으로 각각 5비트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된 백업 패드는 1.25, 2인치, 2.5인치까지 구성되어 있지만은 추가 구성을 구매하면은 3인치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폴리셔의 무게는 액세서리 및 장착 시 625g이며 배터리의 무게는 178g입니다. 출력은 5비트 세팅마다 다른데, 하이토크 워킹 헤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분당 700에서 1800번 정도 회전을 하고, 하이스피드 워킹 헤드 같은 경우에는 분당 3000에서 8000번 정도 돕니다. 전압은 10.8 VDC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며, 배터리의 스펙은 2.5A의 리튬이온 10.8V입니다. 그리고 충전기 스펙은 리튬이온 배터리 10.8V의 제품명 BC121입니다. 전격 전압 100에서 240V까지 사용하기 가능하며 50에서 60Hz를 발휘합니다. 소비 전력은 55W고요. 전격 소비는 10.8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부터 이렇게 결합을 해볼 거고요. 제가 이 5비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싱글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싱글 5비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로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쇠로 된 장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업 패드 장착 방식과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백업 패드도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자, 이 백업 패드를 자, 이런 식으로 5비트에 결합한 다음에 돌리면은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잘 안 풀려요. 물론 강제로 밀면 풀리긴 하지만 뭐 그냥 자연적으로 풀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5비트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적정한 위치에서 돌리면은 이렇게 딱 결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락 버튼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에 맞춰갖고 돌리면 딱 소리가 나면서 결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싱글로 쓰는 거고요. 자, 이 5비트를 푸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지난번에 바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겨서 푸는 구조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락 버튼이 있는데 양쪽 다 있습니다. 이 양쪽을 이렇게 다 눌러줘야 돼요. 다 눌러준 상태로 돌리면 빠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 5비트 자체가 이 나사선에 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이 장치가 이 홈을 모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끼면은 뭐 흔들릴 기미가 없어요. 그냥 아주 너무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스피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로 쓰이냐, 우리가 쓰는 일반 백업 패드를 이 제품에는 장착을 할 수 없어요. 얘도 나사선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일반 백업 패드도 역시 나사선이 튀어나오는 구조여서 둘이 결합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정도로 쓰이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프트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인치급이라든가 이런 소형 콘 패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쓰게 돼 있어요. 혹은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광택기 헤드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좁은 구간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더구나 지금 이게 제가 샤프트를 하나만 연결했는데 두 개까지 연결을 하면은 더 연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얼인데, 자, 듀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사선이 있는 구조여가지고 그냥 3인치 같은 거 그냥 끼시면 돼요.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뭐 원하는 백업 패드를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요 나사선이 있는 타입을.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장치가 없이 2.5인치 이상인 3인치급까지 장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동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3초를 누르면은 켜집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있으면은 회전을 합니다. 놓으면은
이렇게 멈추고요. 그런데 더블 클릭하듯이 누르면 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의 고정 방식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그리고 당연히 회전하는 중에 이렇게 속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자, 이거는 피치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 여기 보시면은 밑에 LED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와요. 그래서 스월 파인더 효과, 말 그대로 뭐 스월 마크라든가 스크래치를 면밀하게 확인할 용도로도 상당히 괜찮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배터리를 소모를 하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런 광택기들이 뭐 단타로 쓰는 광택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끄는 거는 똑같이 3초 정도 누르다가 떼면은 꺼지는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뭐 언박싱이나 뭐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세차장에 가서 직접 폴리싱을 하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샤인메이트 EB210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써볼까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샌딩을 먼저 해볼 건데, 샌딩 오비트를 먼저 써볼게요. 일단은 DA3 오비트를 써볼 거고, 일단 이 제품 구성에 샌딩 페이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기본 구성에는 3인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좀 파는 소형 샌딩 페이퍼를 사야 됩니다. 좀 아무래도 그런 걸 맞춰서 구매해야 된다는 점은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뭐 이 3인치 백업패드 다이나코리아에서 파는 거 구매를 하면은 뭐 충분하게 문제없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얼마 안 하는데 좀 처음부터 구성품을 좀 3인치까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오비트가 여러 개인데 오비트를 탈착하고 부착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좀 좋은 건데, 만약에 이 백업 패드까지 일일이 다 분리를 하려면은 이런 육각렌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그게 효율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활용하려면은 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만한 혹은 자주 사용할 만한 백업 패드를 미리 이렇게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샌딩에 힘이 셀 필요가 없으니까 저단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샌딩감은 뭐 별거 없어요. 뭐 진동이 심한 것도 아니고 약간 소리가 좀 갈갈갈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오래된 광택기에서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소리가 깔끔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아니고, 뭐 샌딩을 주력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싱글 오비트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로우와 하이가 있는데 일단은 로우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치 세팅의 제품을 구비할 수 있지만 일단 순정으로 쓴다는 가정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5인치 백업 패드를 이용을 해서 로우에다 장착을 할 거고요. 이 동봉되어 있는 패드가 5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컴파운드는 이번에 동일하게 UC 컴파운드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가장 먼저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작업성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타사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연매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초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가지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무선 제품의 특성상 오래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스크래치보다는 가벼운 스크래치 작업용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양모 패드를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단모 계열입니다. 단모이기 때문에 밀착하며 사용하기가 용이했습니다. 또한 5종류 패드 중 가장 강한 연마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강한 연마력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패드 스크래치나 홀로그램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스크래치가 아니거나 후작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 패드보다는 폼 패드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1.25인치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유독 뭐가 부족하여 울 안쪽의 접합면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의 영향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25인치로 사용 시에는 유달리 마찰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천방 샌딩 스크래치를 잡는 과정에서 타는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무리한 작업 시 도장면에 데미지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작업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패드입니다. 다음은 폼 패드 중에 가장 거친 노란색 패드를 써보겠습니다. 보통 폼 패드는 새 패드를 쓰면 약간 뻑뻑한 감이 있는데 이 패드는 거친 축에 속한 패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연마력만 봤을 때는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보다 데미지를 더 잘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패드들보다 홀로그램을 적게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패드 재질이 폼 타입으로 바꾸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효과입니다. 노랑 패드도 천방의 샌딩 데미지를 잡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은 스크래치의 수준이 아니라면 양모 패드 대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홀로그램도 적게 남기는 편이라 초보자들에게 매우 좋은 패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황 패드입니다. 주황 패드는 중벌급 포지션의 패드라서 유막 제거용으로 적합한 패드입니다. 보통은 이 급의 패드부터는 연마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잡는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패드가 분명 앞선 패드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수준의 차이는 아니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홀로그램을 많이 안 남기기 때문에 스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주황 패드로도 홀로그램을 잡거나 마무리를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용으로 쓰이는 검정 패드입니다. 앞선 패드들과 다르게 폼에 쿠션감이 좋아서 유연한 핸들링이 가능했습니다. 여느 마무리 패드들과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를 잡는 용도보다는 홀로그램이나 미세한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용도에 적합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드의 품질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용도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패드 구매가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우 오비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스펙이나 체감적인 상황에서는 경량 폴리셔급 출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강한 출력을 내는 오비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출력이 패드가 잘 커버해줘서 오히려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느낌을 줬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더 좋은 패드로 세팅을 해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인치 순정 백업 패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즈와 다르게 유연한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패드라서 핸들링이나 곡선 작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로타리 하이 로비트 써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좀 로타리 버전의 고출력 오비탈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생각도 똑같이 생겼고 무게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두 개의 출력이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선이 이제 뚫려 있는, 그러니까 암놈이라고 하죠. 암놈에 백업 패드를 써야 돼요. 문제는 백업 패드가 정상적으로 제일 큰 걸 쓰려고 해도 어떤 작은 걸 써야 돼요. 3인치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선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제가 시중에 이런 패드 중에 나사선이 없는, 그러니까 나사선이 파여있는 암놈의 전용 3인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나사선 자체 규격이 많이 달라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환하는 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잭하는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25인치 오비트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스크래치 한 번 더 제거를 해서 기존에 있던 로우 오비트와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이 스피드 오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에도 강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스펙으로도 로우 오비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출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오비트 세팅이 1.25인치나 콤패드만 사용이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한 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이 방출할 면적이 부족해서 열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판에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연맛이 탄내가 날 정도로 마찰열이 빨리 올라왔는데, 이건 폼패드로 했을 경우는 덜했지만 그래도 마찰열이 빨리 올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연마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작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열에 약한 플라스틱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0mm 듀얼 오비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면에서는 타사 대비 힘이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크래치도 잘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핸들링을 할 경우에도 회전이 멈추지 않고 잘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뷰해왔던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연마력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머신의 덩치가 조금 더 크다 보니 듀얼 특유의 회전 진동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큰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사용의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이 광택기는 듀얼 세팅에 힘을 더 준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오비트를 한번 써볼 거예요. 바로 5mm 버전입니다. 얘는 나사선으로 하기 때문에 앞선 세팅과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5mm 오비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를 잡을 수는 있긴 했지만 싱글 오비트와 듀얼 12mm 오비트에 비해 현저히 스크래치 잡는 속도가 느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굳이 앞선 오비트를 두고 5mm 오비트를 폴리시용으로 쓰기에는 효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mm 오비트는 샌딩용으로 적합하며 거친 샌딩을 할 때는 3mm 오비트를, 약한 샌딩이나 마물 샌딩을 할 때는 5mm 오비트를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패드들이 있는데 이게 로타리 로우 버전에만 장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구조 자체가 자 이렇게 끼워서 꽂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장착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돌린다. 뭐 패드 품질이야 뭐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뭐 굳이 테스트 해볼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각 있게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돌릴 수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는 너무 좁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꽃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로우 하이 버전에만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데는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걸로 들어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로 하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둥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어 캐치 부분을 작업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휠 부분은 마찬가지. 휠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도 용이할 것 같고요. 이렇게 포크가 넓으면은 이 패드를 쓰면은 묵은 데를 제거하는 용도나 워터 스팟을 제거하는 용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스포크가 작을 때는 좀 이런 패드들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콘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거는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고, 물론 이런 큰 패드가 시중에 흔치가 않은데 이게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쓸만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광택기가 들어가기 힘든 위치도 지금 이런 연장 샤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폴리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샤프트를 낄 때는 스패너를 이용해 가지고 꽉 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전을 해요. 만약에 스패너를 안 끼고 손으로만 끼우신다면 이게 제대로 껴지지 않아서 심하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중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샤이메이트 EB210을 써봤습니다. 좀 느낀 점이 참 많은 광택기였어요. 최종 후기에 맞서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이 충전기 관련해서 드릴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구성에는 BC121이라는 충전을 하나만 할 수 있는 싱글 타입의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BC122라고 해가지고 듀얼 타입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는 이 제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A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5.0A 버전도 있어요. 이 5.0A라면 충전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데, 뭐 당연히 그거는 배터리의 용량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건데, 큰 용량의 버전이 국내에는 현재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아마 인증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터리나 이 듀얼 충전기 이런 게 다 있으면은 가격은 아마 더 비싸질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다 들어와서 소비자의 선택에 맞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성비가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광택기 단품만 사면은 11만 원이에요. 근데 이 다이나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액세서리를 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트 상품도 싱글용, 듀얼용, 샌딩용 이런 식으로 세트 상품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옵션만 딱 사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제품의 풀세트를 다 갖고 싶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름 나쁘지 않은 가성비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다 구매를 했는데 이게 다 구매하니까 4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필요한 옵션만 골라서 구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은 이 오비트에 있습니다. 이 오비트가 확실하게 바투카 S4 그리고 픽시에 비해서는 장착하는 게 조금은 더 불편해요.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끼우는 데서 좀 버벅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은 솔직히 픽시나 바투카 S4랑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쉽게 끼우고 쉽게 뺍니다. 다만 다른 제품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장착이 됐을 때 견고하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견고함을 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또한 기존의 오비트들은 다 쇳덩어리 자체로만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교환을 할 때마다 뭔가가 조금 허접해 보인다라고 할까요? 아무리 픽시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지만은 뭐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있어 보이게 장착되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좀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브랜드의 광택기들이 3인치 싱글 타입을 못 쓰게 한 점이 엄청난 아쉬움이었는데, 뭐 이것도 물론 3인치가 안 되긴 하지만은 2.5인치까지는 커버가 되고 이 호환되는 이런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은 3인치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강한 메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브랜드에서 있던 아쉬움을 커버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패드들이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인치도 다양하고 그에 맞는 백업 패드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뭐 꽃갈 패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이 패드들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냥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샀을 때 난 이거 따로 사기 싫어,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런 거 불편해,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세트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추가 구매 없이 충분하게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은 뭐냐면은 이 로타리 이 하이 오비트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 급에 맞는 세팅에 비해서 힘이 좀 세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1, 2인치급에 세팅이 되어 있는 오비트인데 단문 같은 거나 뭐 스펀지 패드를 쓰면은 확실히 이 열이 좀 빨리 집중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세팅이에요. 차라리 이걸 3인치로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조금 더 열 분출에 용이할 것 같은데 뭐 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아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3인치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최적의 세팅이에요. 굳이 힘이 약한 로우 버전을 써가지고 뭐 싱글의 최대 RPM을 못 살리게 하는 뭐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물론 쓸만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 RPM을 살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 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져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져요.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써보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 제일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배터리 2개는 필수예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단타로 쓰고 빠지고 이런 농도로 쓸 거 아니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면을 작업하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2개씩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 시간도 1시간이 넘게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 감안을 해서라도 충전기가 2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충 상태로 구동 시 훌륭한 출력을 발휘하지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회전력이 약해진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거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최적의 RPM을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서 불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어를 확인할 수 있는 LED 기능은 있어서 좋지만 핸드폰 손전등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서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작은 면적을 할 때는 쓸만해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장단점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자, 이 로타리 로우 오비트를 기존에 있던 결합 장치를 분리를 하고 요 변환 커넥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로타리 로우에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스패너로 꽉 조아주세요, 안 풀리게. 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구매한 3인치 백킹 플레이트에다 지금 제가 양모 패드를 껴놨는데, 자, 이렇게 해서 3인치 로타리 오비트, 저는 이렇게 하나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듀얼에도 이렇게 3인치 백킹 플레이트를 자, 이렇게 장착해서 듀얼용 오비트를 준비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샌딩을 뭐 3mm로 하는데 3mm도 동일하게 3인치 백킹 플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바로 싱글로 썼다가 바로 분리를 해서 바로 교체해서 듀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 샌딩도 진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전 사용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 오비트를 다 장착하기 위해서 3인치를 다 따로따로 샀습니다. 백업 샌딩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많이 안 하시니까 이렇게 백업 패드 3인치를 2개만 이렇게 구비하고 계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용이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샤인매트 EB210이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뷰했던 픽시라든가 바트카 S4라든가 SPTA 뭐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더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더 좋냐 나쁘다를 설명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종류의 이 타입의 광택기들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폴리싱 작업했을 때 가장 작업하기가 좋은 광택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하나 단점이 뭐 배터리 문제, 그거만 아쉬운 부분인데, 뭐 그거는 뭐 이 제품의 특성을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건 건 2개를 구비하시는 쪽으로 다시 한번 권유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샤인메이트 EB210을 써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들과 좀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참 참신하고 재밌는 제품이었어요. 기회 되면은 뭐 이제 ESQ 타이니 폴리셔밖에 남은 것 같아요. 조만간 한번 구해봐가지고 한번 그 제품까지 리뷰를 마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폴리셔 리뷰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디였습니다.